자,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입니다. 7세 아이 소마 G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G반이 제 기억에 맞다면 아마 이렇게 프리미어 반이라고 하는 특별한 교재를 푸는 반을 제외하고 일반 레벨에서는 가장 높은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 거예요, 아마. 제가 소마를 그만둔 지 10년이 벌써 넘어서서 자, 그런 반에 다니는 아이입니다. 기본 연산을 다지지 않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7개월 내내 연산 문제에서 힘들어합니다. 반복학습보다는 벼락치기 스타일 아이예요. 집중할 때는 문제집 반권 이상도 푸는데 그리고 끝입니다. 그래서 구몬을 6개월 전부터 시작했는데 더하기 1부터 시작해서 십진법을 이해한 듯 합니다. 소마 연산 진도와 현 수준 차이가 나다 보니 집에서 보충할 수 있는 아이에 맞는 교재를 찾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한 자리 세수 더하기 빼기는 가능한데 정확도가 떨어지고 개념 이해가 널뛰기 스타일입니다. 초개념부터 소개념, 수세기 등 다시 잡고 시작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일단 이제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쌓고 라고 한다면 원리셈을 추천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학원을 다니면서 당장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추천할 수 있는 교재는 소마셈이란다. 교과셈. 네, 교과셈 1학년 1학기. 네, 1학년 1학기. 근데 1학년 2학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가 아니라 1학년 2학기를 하셔야 됩니다. 1학년 1학기는 받아 올림이 없는 덧셈 뺄셈이고요. 2학기가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 뺄셈입니다. 지금 구몬을 더하기 1부터 시작해서는 소마의 지금 소마셈이 아니라 소마 학원의 진도를 따라가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구몬을 만약에 계속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시고 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사실 구몬도 개념적으로는 좀 취약한 학습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원리셈을 하고 지금 당장은 교과셈 1학년 2학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구몬의 장점도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와서 지도해주고 스케줄 관리를 해준다는 장점도 있으니까 구몬이 맞다 싶으시면 일단 시작했으니까 장기적으로 구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과셈 1학년 2학기를 당장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집중할 때는 반권 이상이네요. 반권 이상도 푸는 아이라고 했으니까 교과셈으로 한다면 받아올림이 있는 연산에 대한 부분을 좀 잡아놓고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원리셈이면 그 권수가 좀 많고 어디에 7, 8세에 몇 권, 1학년에 몇 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교과셈이면 1학년 2학기 한 권, 한 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초를 딱 받아올림 있는 연산에 대한 기초를 딱 잡아놓고 사고력학원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놓고는 그 뒤로는 원리셈을 쭉 가는 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인데 구몬을 시작했으니까 근데 구몬이 지금 이제 진도를 사고력학원으로 해서 공부한 진도를 따라잡는 게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구몬을 꾸준히 한다고 하면 교과셈을 1학년 1학기를 하고 2학년 것도 몇 권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원리셈은 평소에 꾸준히 10분, 15분씩 연산은 감각을 유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감을. 연산을 제일 잘하는 아이들은 고3입니다. 왜? 항상 수학 문제 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감각이 예민한 거예요. 연산을 잘하는 것은 그렇게 외워지다시피 근데 다 외우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튀어나오도록 예민한 감각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 뭐 감각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제 연산이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원리샘은 꾸준히 연산의 감을 이어가면서 훈련하는데 트레이닝을 하는 교재, 그리고 원리를 익히면서, 교과샘은 그렇게 꾸준히 하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한 학기의 내용을 한 번에 한 권으로 딱 준비하는 교재, 또는 진도가 느려진 아이들, 연산 공부를 뒤늦게 했는데 연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 교과샘을 하고, 후기가 없어서 아쉬웠다고요? 아이고. 원래 그 후기라는 게 자연스럽게 쌓이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써주시는 분들 좀 후기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해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없었나 봐요. 교과샘에 대한 칭찬도 되게 많으신데, 원리샘의 장점은, 내용적인 장점은 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리들을 알면서 하되 한 학기를 한 권으로 딱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는 책. 그래서 원리샘은 장기적으로, 교과샘은 단기적으로, 또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아이는 원리샘으로, 그게 안 된다면 교과샘으로 한 번에 딱 준비하고 학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내용적으로는 교과샘이 원리샘에만 있는 사칙연산 외에 시간 계산이라든가 측정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도형에 대한 공식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담고 있죠. 그래서 원리샘 하면서 원리샘 다지기, 복습 또는 교과 시작하는 교재로 교과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7세 원리샘 6, 7세 7세 아이고요. 원리샘 6, 7세 5권 풀다가 어렵다고 해서 7, 8세 4권을 풀고 있습니다. 6, 7세 5권 확인해 보니 답은 다 맞았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7, 8세 4권은 형이 풀다가 남은 책인데 너무 잘 푸네요. 네,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 10 가르기 모으기더라고요. 7, 8세 4권을 잘 푸는데 그래도 1권부터 풀지 5권으로 넘어갈지 궁금합니다. 지금 7살 아이기 때문에 이거 선택할 수 있는 시기예요. 안내를 해드리면 6, 7세 단계의 원리샘은 수를 세면서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세면 덧셈, 거꾸로 세면 뺄셈. 그런데 이 수를 센다라는 개념은 10까지만이 아니라 20까지, 30까지, 40까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29 더하기 3이다 하면 29에서 3개, 30, 31, 32 이렇게 카운팅 3개 되면 덧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배우는 게 6, 7세 단계이면서, 또 가르기 모으기를 하고 받아 올림을 하고 이런 개념 전에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그렇게 덧셈 뺄셈을 익히게 됩니다.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에도 그런 방식의 사고가 안내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연산책을 연구를 하면서 어린아이들 연산을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주제를 가르기 모으기를 하기 전에 수를 세면서 덧셈 뺄셈을 이해하도록 하자. 그리고 수를 똑바로 세고 거꾸로 세는 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덧셈 뺄셈을 수의 크기와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소마셈을 처음 만들었을 때 소마셈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관련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소마셈을 제가 처음에 만들고 나서 이 띄어세기로 많은 부분들 덧셈 뺄셈을 처음에 이제 공부하도록 했더니, 예를 들면 더하기 5면 5번을 띄어서 세야 되는데 아이들이 5개를 띄어서 차례로 세는 게 생각보다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리셈으로 바꾸면서 3까지만으로 제한을 둔 거죠. 그래서 6, 7세 과정은 더하기 빼기 3, 2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권, 6권으로 넘어가면 더하기 빼기 2, 더하기 빼기 3을 20까지 하는 과정인 거죠. 이게 아이들에게는 10을 넘어가면서 2개 또는 3개를 건너뛰어 세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2 더하기 3이다 하면 12,
13, 14, 15 이렇게 세야 되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생각보다 힘든 거예요. 다음 수 하면 나오는데 3개를 띄어 세야 된다고 하면 다음 수, 아이들은 이런 거예요. 다음 수 하고 또 그 다음 수는 또 그 다음 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손가락 이렇게 꼽아서 하는 것처럼 12에서 2 큰 수 하면 12, 13, 14 이렇게 세면 좋겠는데 12 다음은 뭐지? 아, 13이야. 13 다음은 뭐지? 아, 10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더하기 빼기 2 더하기 빼기 3이 되면 점차 어려워하는 정도가 커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뺄셈은 더 힘들어합니다. 뺄셈은 거꾸로 세야 되니까 12 빼기 3 하면 12, 거꾸로 한 번 하면 11, 거꾸로 또 한 번 하면 다음은 10 이런 식으로 세는 거죠. 그래서 12, 11, 12, 11, 10, 9 이렇게 세는 게 원활하지 않을 때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연습하라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려워했을 거예요. 근데 7살 아이니까 그 부분을 다 훈련을 해야 된다라기보다 지금 다 맞았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넘어가도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6살 아이가 비슷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굳이 제가 넘어가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개념들을 오히려 체계적으로 연습하기 위해서 수 카운팅을 연습을 좀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죠. 예. 그런데 7살이기 때문에 스킵을 좀 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런데 지금 4권으로 넘어갔어요. 7, 8세 4권은 10에 대한 가르기 모으기예요. 10에 대한 가르기 모으기이기 때문에 10이 되는 두 수를 생각하고 하는 게 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럼 그 앞에 책은 뭘 뛰어넘게 되는 거냐? 작은 수의 가르기 모으기예요.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 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7, 8세가 받아올림이 있는 것까지 다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5권, 6권은 받아올림이 있는 원리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10이 모이면 10이 되고, 그러니까 10개가 딱 모이면 10이 되고, 그게 넘어가는 건 넘어가는 만큼 2가 더 크면 12가 되고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7살이니까 연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데에는 작은 수의 가르기 모으기를 연습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6, 7세는 넘어갔지만 지금 7, 8세 단계에는 1, 2, 3권은 연습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6, 7세에 있는 걸 쉬워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작은 수의 덧셈이 아이가 빠릿빠릿 이렇게 잘 되나 보다 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씩 세는 개념은 아이가 이해했는데 2개, 3개를 뛰어넘는 걸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는 덩어리 연산으로 넘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7 더하기 2는 하면 7과 2를 모으면 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익히는 과정으로 이제 전환되는 거거든요. 7, 8세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10 가르기 모으기는 카운팅을 하든지 차근차근 하면서 했을 건데 가르기 모으기는 훈련이 돼서 빠르게 연산이 되는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7, 8세 1권부터 차근차근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왜냐? 5권과 6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올림, 받아내림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또 훅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을 하세요. 네, 다음입니다.